민주당이 중수청 공소청법 당정청 협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죠. 당정 간 이견 속에도 결국 당내 강경파 요구들이 대거 관철됐다라는 평가인데 이 소식을요.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 설명하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5조를 저희는 최대한 수정을 좀 하려고 그랬어요.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와의 관계예요. 그렇지. 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건 그냥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 통편지? 그럼 대통령 뜻이잖아요, 그게. 그렇다고 미루어 짐작을 할 뿐입니다. 이심정심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 그리고 전원에 대한 오해 이런 게 없었어요. 자,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 이 법안 자체 내용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여성 대변인님, 거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당 상황을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친명계에서 김어준 방송 보이콧하겠다. 앞으로 섭외 요청 오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 강덕구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작년 8월 이후에는 출연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선긋고 송영길 전 대표마저 출연 요청 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가가지고 이심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 반응 어떻습니까? 약간은 조금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일종의 이제 의무소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당이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분란은 있었지만 지금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참전을 하셔가지고 검찰 개혁 관련된 여러 이제 혼란들을 직접 정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정청 합의안이 최종안이 종합적으로 나왔고 그거를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뭔가 이제 그 동안에 약간은 조금 달랐던 의견들을 이제 좀 정리하고 다시 한번 약간 원보이스 통합의 길로 가자. 약간 이러한 분위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대표께서 검찰 개혁을 가장 많이 원했던 그런 이제 지지자들이 보는 그런 플랫폼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친명계의 이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한준호 최고위원도 전 최고위원도 내일 이제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 이제 당내에서 이제 갈등을 이제 그만두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약간 통합하고 분열하지 말자. 약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청래 당대표께서도 출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내 분위기의 변화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오신환 의원님. 네. 그래도 당은 지금 이 거래설을 처음 제기한 기자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가 그걸 보도한 매체 출연을 한다? 조금 친명계 일부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권력이 정점에 이르르면 권력이 분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저는 이미 그것이 시작됐고 특히 이 정청래 대표는 그것을 계속 본인이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지만 이 지지층 자체가 이미 분화가 선명하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검찰 개혁이 과거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그런 용어 아닙니까? 근데 그 검찰 개혁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무슨 청와대와 그 집권당의 어떤 힘겨루기 그 속에서 도대체 검찰 개혁을 그럼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데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과연 지금과 같이 합의된 내용으로 그럼 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되겠지만 통과가 되면 그럼 검찰 개혁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냐 지금의 안이 이런 논의가 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무슨 당청 간의 갈등, 권력의 분화 과정 이런 것들로 포장되면서 그 본질은 온데간데 사라진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안 얘기 핵심만 저희가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초 정부안은 최소한의 검사 권한은 유지해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당정청 협의안 최종안에서는 거의 대부분 삭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수청이 수사 개시할 때 공무소청의 통보를 의무화한 것, 검사 입건 요구와 수사 의견 제시 이런 것들 다 빠졌어요. 검사 권한이 대폭 줄었다. 뭐 대폭 주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없는 수준으로 됐다라는 게 야당의 평가인데, 양태현 변호사님, 그동안 이런 강경파를 비판해왔던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강경파 요구를 다 들어준 셈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기존 정부안과 이제 당에서 주장했던 안에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던 거를 이번에 뭐 정청래 대표가 직접 청와대와 뭐 대통령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사실상 뭐 당정청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그런 검사의 권한을 이제 뭐 얼만큼 줄이느냐, 아니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해주냐는 사실 입법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근데 정부에서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뭐 재가를 해주고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운영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요. 또 하지만 이제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킬지는 또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합의를 이룬 거는 저는 나름 입법자와 정부 행정부 간의 그 합의를 이룬 거는 오히려 전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공수처 검사 권한이 대폭 축소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문제가 있냐? 그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검사의 권한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중수청이라든가 뭐 공수처가 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검사의 구체적인 권한의 핵심은 결국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에 있는데 그건 결국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고 있어서 검사가 과연 이제 검찰개혁 이후에 검사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어느 정도 수사와 뭐 재판에 개입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보안 수사권 문제는 좀 더 뒤에 다룬다 합니다만, 이민찬 변호사님, 사실 우리 양태현 변호사님께서는 뭐 절충 이런 의미로 말씀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절충이 아니고 법무부가 민주당 법사위에 완패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이 2차례나 수정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 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수차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결국 정권을 잡았다고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일부 검찰이 필요한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 얘기는 법무부를 사실상 정부안을 사실상 지지해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왔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절충해서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결과물을 내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민주당 강경파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국합, 배드캅, 역할극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향후에 보안수사권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에 남아있으니 그때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어떤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의 필요성을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양보했다 이런 얘기도 납니다. 그런데요, 이번 내용을 좀만 들여다보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향후에 보안수사권을 갖게 되더라도 제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이번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논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정말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빠져 있어서 정말 개혁을 위한 개혁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좀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다시 들어보시죠. 오늘 정청래 대표가 그 발표했어요? 검찰개혁 관련 9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검찰개혁? 예, 상임위 과정에 남아 있고 법사위가 또 남아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소지도 없애고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정 관리, 오신하 의원님. 네. 사실 그동안 많은 언론들은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좀 당에서 너무 강경파들이 뭐 절충함 없이 너무 밀어붙이는 건 아닌가 이런 쪽으로 해석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법무부가 좀 더 협조를 안 했던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양태현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안 수사권 문제는 아직 남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강경파의 원리주의자적인 어떤 시각들이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검찰을 전체 검찰의 집단들을 악마화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그럼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뭐 영미법 체계에서의 수사 기소 분리도 이 수사와 기소가 오히려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협력적 관계 속에서 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검사가 국민들의 인권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제로서 작동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예. 그것이 오히려 지금 모든 것을 권한들을 중수청이나 경찰의 수사권을 온전히 다 부여했을 때 과연 그것이 작동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의 수사 기소의 어떤 그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큰 혼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 시점인데요. 과연 지금 이렇게 검사, 그러니까 중수청의 검사 자체가 아무런 그 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부작용과 피해로 다가올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양쪽의 힘겨루기 속에서 저런 결론이 났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 수사 진행 그 과정의 관리보다도 예. 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은 이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시죠. 정치 검찰을 문제 삼으면서 중수청 수사에 더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개혁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고 집권 세력의 부패와 범죄를 감추기 위한 입법이며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사법개혁입니다. 자, 여선웅 대변인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인 이 소위 개혁 법안이라고 하는데 국민을 위한 개혁 맞느냐? 이재명 대통령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저 주장은 뭐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 공세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좀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좀 관리 과정에서 약간 조금 부실했다,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지금 국민의힘 저런 주장하는 것을 아예 이제 조금 뭐 상한가 배치된다, 탄핵시킨다, 약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검찰 개혁의 문제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정부와 정부와 법무부와 또 민주당이 같이 조금 상의해서 최종된 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벌써 뭐 약간 3차 수정까지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소통을 했어야 됐는데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 나까지 그 대통령이 본인까지 직접 나서서 이거를 좀 정리하게 만드느냐. 조금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소통을 좀 잘 해라. 약간 이런 의미로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민찬 위원장님. 내일 이 법안 통과되잖아요. 국민의힘은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뭘?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요. 물론 그것도 24시간밖에 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법안이 얼마나 부당한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중수청을 행안부 장관 소관으로 뒀습니다. 민주당이 그 부분을 강행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경찰뿐만이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정치인 출신이 주로 가는 행안부 밑에 두고 본인들이 과거 외풍을 차단하고 권력을 수사했던 검찰이 아니라 자신들 발밑에 놓고 수사를 맡겠다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특사경이 이번에 민주당은 특사경을 검찰 지휘를 하지 못하게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특사경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서 147억 환치기범을 잡지 못했는데 검찰이 지휘해서 이 환치기범을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악범이 결국에는 민생의 피해로 돌아간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